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아버지, 남편, 혹은 형제일지도 모를 가운데 낀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년 남성의 우울증.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보듬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죠. 10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켜온 시간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말 심각한 현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우경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이건 우울증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감기처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영혼의 병이라고도 불리는 우울증이 대체 어떤 거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평생 살면서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요. 실제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비율은 2.5%, 그러니까 40명 중 1명꼴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실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통, 과연 누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운데 낀 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가운데 낀 세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짠하지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40세에서 65세 사이 중년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위세대와 아래세대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말 그대로 끼어있는 이들의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진짜 딱 샌드위치 같아요. 그쵸? 한쪽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꽉 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도전에 맞서야 하거든요. 위와 아래 양쪽에서 오는 압박을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샌드위치 같은 외부의 압박이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병들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스트레스와 상처,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스트레스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당장 눈앞에 닥친 업무 압박이라든지 사람들하고의 갈등처럼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반면에 상처는 좀 달라요. 이건 이미 굳어버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예전에 제때 해결하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딱딱한 흉터처럼 남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이성적인 타입은 이걸 어떻게든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잘 안 되면 불안해지기 쉽고요. 근데 감성적인 타입은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자꾸 자기 과거의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스트레스가 과거의 상처랑 딱 만나면서 더 깊은 우울감이라는 늪으로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인 유형은 문제를 밖으로 돌리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수용적인 유형은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다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으로만 삭히고 또 삭히다 보면 그 고마버린 상처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이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는 걸까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씌워놓은 그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남자들한테 뭘 가르쳤나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속마음 털어놓는 건 약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을 마주하기보다는 그냥 술이나 담배에 기대서 잠시 잊으려고 하고 정신과의 문턱은 여전히 너무나 높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침묵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가장 아픈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처방전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처방전은 바로 첫째, 나의 가치 점검하기, 둘째, 삶의 중독 경계하기, 그리고 셋째, 삶의 의미 점검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처방은 나의 진짜 가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존경받던 한 외과 의사가 정년 퇴임식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서커스 단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던 의사로 성공했습니다. 와,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성공이 또 있을까요? 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추구해온 그 가치들, 과연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까?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삶의 중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아찔한 낭떠러지에 넝쿨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위에서는 쥐들이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고요.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그의 혀끝으로 벌통에서 떨어진 꿀 한 방울이 톡 닿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이 곧 떨어져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달콤한 꿀은 무엇인가요? 그게 꼭 술이나 도박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일중독이나 과도한 운동처럼 아주 건전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그것이 진짜 문제를 마주할 힘을 빼앗아가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삶의 의미를 점검하는 것.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처럼 삶의 의미라는 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의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는 나를 넘어서 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거나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삶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